안녕하세요. 서울예수병원 김성면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무지외반증, 미카라고 해서 최소 침습, 무지외반, 교정 절골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외반증, 그러니까 무지라고 하는 건 이제 엄지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엄지가 외반이라고 돼서 바깥쪽으로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바깥쪽이 외반이 되면서 발가락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무지외반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발 쪽에 자극이 심해지고 발의 변형이 심해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무지외반증의 단계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무지외반증은 모양에 따라서 보통 1, 2, 3,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는 일반적으로 발 모양이 같은데 약간 튀어나온 정도. 2단계는 이제 모양 자체도 좀 변형이 되기 시작하는 정도. 3단계에서는 살짝 이제 불편해지면서 발가락이 약간 겹쳐지는 단계입니다. 4단계 이상 될 때는 발가락이 이제 업어타거나 이렇게 돼서 발가락의 옆에 있는 발가락까지 같이 변형이 되는 단계고요.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저희가 무지외반 각도를 재게 되는데요. 그 각 변형 정도에 따라서도 분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4단계가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통증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적응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요하지는 않습니다. 무지외반증은 단계별 치료 방법들이 여러 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사실은 그 무지외반증은 교정기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치료가 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발 자체가 이제 구조적으로 뼈 자체가 이제 인대라든가 여러 구조물에 의해서 변형이 되기 때문에 단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사실은 수술적 치료가 요하게 되는데, 나이가 어리고 성장판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 바로 수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늦추거나 발의 통증을 줄이고자 보조기라든가 이런 걸 착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인이 다 된 이후에 발에 통증이 있는데 보조기만 착용해서는 그 각도 자체가 돌아오진 않습니다. 보조기를 풀어놓은 순간 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약간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괜찮다 하면은 보조기로 좀 유지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보조기를 뺄 때마다 아프거나 매번 각도 자체가 계속 심해지는 경우에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가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수술적인 그 치료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시기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는데요. 무지외반증은 정도에 따라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하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단계가 낮은 경우에는 작은 수술을 할 수 있지만은 단계가 커지거나 변형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하는 범위가 커지고 괜찮은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까지도 같이 수술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빨리 치료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은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 예전에는 고식적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절개를 하고 발 옆에 그리고 발 등에 이런 상처를 조금 내가지고 수술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 나와 있는 이제 최신식 방법으로 하는 그 미카라고 하는 최소 침습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걸 다 저희가 미카라고 하는 최소 침습으로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교정 각도가 심하지 않거나 뼈가 좀 단단하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치료의 장점은 이게 절개를 하는 수술 방법이 아니고 작은 구멍만 내서 수술하기 때문에 통증 자체가 확실히 적고요. 치료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미용상 겉에 보이는 상처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용적인 관점, 통증이라든가 이런 재활적인 관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